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관련한 문제들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무효라고 하는 거 항상 비교할 때 무효하고 취소하고 유효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쭉 지금 설명을 드려왔던 내용이고요.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게 이제 30회 때가 구성이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들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무효가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서 세 개 있었나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증약 등기, 자,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매 금지 약정, 이런 것들은 소위 단속 규정에 위반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통정하면 8조죠.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되게 될 테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별 의미는 없는데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저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들, 그게 이제 재단법인인데요. 재단법인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본재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부르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두 개로 대별하는데, 그 당시 이제 처벌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 800 정도 성금 비슷하게 받아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처분 가능한 재산을 700억 넘게 세팅을 해서 결국 뇌물로 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3번 몰라도 되고요. 4번 도박 채무 변제, 이건 민법 103조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라고 되어 있죠. 뇌물 사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이라고 하는 것, 103조 위반. 그래서 답은요 2번 단속 규정 관련한 주제. 이 문제가 30회 때 구성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랑 엮어서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것, 무효 아닌 것 했을 때 무효 아닌 건 둘 중에 하나야. 유효인 법률 행위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게 될 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금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나? 자, 제일 처음에 지금 나와야 될 것이 지금 하나, 둘, 요거 가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 개인의 자유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법 103조 위반, 무효가 되게 됩니다. 불륜관계, 이런 거 나와 있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착관계 관련된 약정은 무조건 유효. 자, 수증자, 받는 사람이죠.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 키워드 뭐라고요?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효. 자, 그 다음에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승약 등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되죠. 허가구역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으면 이것은 유효. 그리고 허가구역이라 설령할지라도 이게 이제 중간승약 등기라는 거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단속 규정이 될 것이고, 허가구역 내에서는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게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 등등 하면 뇌물 사건 되겠습니다. 이거 무효해서 민법 103조 위반 무효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셔서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에서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약속을 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사장님 되겠습니다. 이분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하면서 월급 150만을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혹시 이 가게를 그만두고 2년 내 이 반경 2km 이내에서 중개업을 하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소위 위약벌 약정, 이거 무효입니다. 전혀 말이 안 돼요. 월급을 1억 5천 주면서 1억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유효할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민법 103조 위반 무효. 그다음에 도박자금, 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무효 가게 되는 거죠.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허위 증언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될 테고,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뇌물 사건,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건 민법 103조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 거기에서 무효죠. 해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서로 짜고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짜고 한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 그러나 이것이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민법 103조와 통정허위 표시 비교하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 지금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해서 변호사가 자, 어디서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거는 자,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이건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부터 먼저 볼까요? 이건 유효입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자, 세상에 무허가 건물은 너무 많습니다. 미등기 건물 너무 많습니다. 이 임대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효가 되겠고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 사기 되겠습니다. 무효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자, 이것도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 103조 위반 얘기는 몇 번만 보시면 금방 딱딱 떨어지는 파트가 되게 돼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자, 지금 27회 때 문제,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 데 불과하다. 이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무효는 아니다. 물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같은 경우도 추삼 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강제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아까 나왔던 문제죠.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 통정이라서 무효는 무효인데 이건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민법 103조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자, 계약 체결하는 행위, 요거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세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된다. 구제 해석하면 단속 규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이건 민법 103조 위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도 가래. 자, 103조 위반 무효를 고르시오.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니을번은 그냥 아예 도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니은번만 볼까요? 강제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26회 아까 나왔던 그런 질문이죠.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지금 민법 103조 위반은 바로 적극 가담 요것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중매매 적극 가담은요 지금 7년 동안 6문제나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은 경우 법률 관계 4번 내지 5번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이중매매 적극 가담하면 병은 결과적으로 등기를 넘겨받아도 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4번 내지 5번 가볼까요?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선이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5번 왜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돼. 왜 1번이 맞아, 5번이 틀리고 이런 것들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이건 답이 다 정형화가 돼 있어요. 아니,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중 매매 적극하다면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보셨고, 바로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89만 원으로 기재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다 해서 자, 잡단 얘기 빼버리고 갑하고 을 사이에 한번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점점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자, 눈치 바로 채셔야 돼. 이중 매매 나와 있죠?
얼마에 팔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중 매매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다고. 이중 매매 게다가 적극 가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 후에 이 내막을 모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정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번 내지 5번의 답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답을 외우자고 그랬어. 4번 가볼까요?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89만 원으로 기재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죠? 자, 유, 이, 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머릿속에 쳐 외워야 된다니까요. 유발했을 때, 이용했을 때, 해제했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제발 부탁하는데 지문 좀 읽지 말라고. 읽어봐봤자 모르니까 답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할 것도 아니고요. 일단 기본 뼈대를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유, 이, 해. 굳이 분석하면 이런 식이지. 지금 의사의 합치는 98만 원이야. 잘못 표시했어. 자, 89라고 표시했어도 89 부분은 어떻다?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는 98만 원의 합치를 본 것이고 따라서 98만 원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에서 다뤄지는 주제예요. 자, 5번 나와 있나요?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은 병으로부터 나와 있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간다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정, 이 사람 선의의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정이 소유권 취득하고 싶으면 누구? 바로 갑과 병 사이의 계획이 유효했을 때만 취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내는 거라고. 답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빤히 정해져 있다고 해서 루틴을 잡아내셔야 돼. 자, 이중 매매 나오면 무조건 적극 가담 얘기가 나와야지 전개가 되고요. 적극 가담 안 해버리면 문제가 너무 단순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항상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선의 정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너무 쉬우니까 선의 정은 갑과 병의 제2 매매객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자,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얘기 다 끝났죠? 이중 매매, 적극 가담 나와 있죠?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병으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정도 선의일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답을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4번 내지 5번 가자고 그랬어요. 자, 가서 한번 4번 볼까요? 병 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어려운 질문. 아까 추인할 수 없는 무효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시험 볼 때는 만만치 않겠죠. 5번 질문이요. 만약 선의의 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은 얘기잖아. 아까 얘기해서 여기서 24회 때 문제에서 자, 정은 갑과 병의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뽑았던 거고 똑같은 문제를 내잖아.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도 자, 지금 정은 어떻다? 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돌고 돌리다 보면 그냥 같은 걸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답을 외우시라고. 그냥 다 루틴이 똑같다고. 이걸 뭐로 쳐 읽어요. 읽어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읽어봐봤자 이게 중간중간에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1번은 못 읽어요. 때려치기도 못 읽습니다. 그러면 답을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자, 이중 매매 나와 있죠? 이중 매매 나와 있죠? 갑이 을한테 팔고 또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적극 가담 얘기 나와야 되죠? 적극 가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로부터 그 다음 단계인 선의의 정도 다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4번 가볼까요? 갑과 병의 계획이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아쉽네요. 자, 5번 질문 가볼까요?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약간 응용 들어간 거야.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제1매매계약, 병이라는 사람이 제2매매계약. 그리고 여기서 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되게 된다. 이 사람이 어떻다?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 안 되죠?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가 직접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럼 무효. 이건 너무나 쉬우니까 문제를 흔들어 주는 거야.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면 뭐 뒤에 뭐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 가담 들어가면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똑같은 문제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 등. 자, 문제가 또 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어? 지금 10번 문제구나. 자, 이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30회 때 새롭게 나왔네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뭐 특별히 의미 없어요. 해서 아까 뭐 부적계약, 위약벌 약정, 그냥 위약벌 약정 같은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무효. 이렇게 갔었죠? 그럼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이야. 그리고 을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소공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당신이 중개업을 이 동네에서 다른 가게에서 2년 내 2km 이상, 2km 이내에서 하게 되면 위약금 1억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봐. 근데 이 사람이 1980년도에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야. 자, 그때 1,000만 원 대단히 큰 금액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가 될 거고요. 지금 와서 지금 2020년도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근처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 갑이 뭔 얘기를 해? 위약금 지급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솔직히 시험 볼 때는 잘 모르겠어. 벙찌는 거야. 2번 질문.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가 주장을 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안 되겠고요. 3번 질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찮는 가치관념을 감안한다라고 해서 이런 거죠. 아까 우리 도박 같은 거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도박 관련해서 100원짜리 고수를 쳤다라고 했을 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경우에 따라 그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이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지금에 와서 화폐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데 100원짜리 그래서 5,000원을 갚기로 했다. 이런 것은 또 무효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4번째 문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사기죠. 이거 무효. 그래서 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이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끔 나오잖아요. 누구 데리고 가서 확 죽여버리고 와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들. 걔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뭔지 아세요? 더럽게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보험 사기 이런 게 그리 쉽지가 않아. 보험사가 호구가 아니거든요. 보험사는 보면은 정당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쌩 까고 그냥 어떻게 그냥 보험금 지급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보험 사기치는 애들한테 어머 그러셨어요. 사람이 가서 죽으셨네. 그럼 보험금 드려야지. 이지랄 할 줄 알고 해서 겁나 무식하다. 자, 답이나 외워요. 대리인의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적극 가담 나오면 뭐라고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해서 이걸 틀리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교를 해볼까요? 26회 때, 대리인 얘기 뽑았었죠? 26회 써있잖아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여지는데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 또 5번에 이 새끼들은 그냥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만 나오면 4번, 5번이 답이야 그냥. 그잖아요. 이런 거라도 외우라고 시험 볼 때. 이거 하나만 사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지문이야.
왜? 나머지는 처음 나온 지문이니까. 적극하담 들어가면 뭐라고요? 적극하담 하게 되면 무조건 새끼들이 이걸 법조문을 104조랑 105조로 하지. 그러면 외우기 편하게 103조 문제는 답이 5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하필은 103조라고 그래갖고 짜증나게. 하여튼 간에 지금 문제를 보시다시피 계속 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이중매매, 적극가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지금 제2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제3자도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처럼 어렵게 나오는 게 대리인이 적극가담해도 오른쪽에서 적극가담은 무조건 뭐가 된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시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자, 갑시다. 자, 뭐가 있었지? 궁박 있었죠? 그 다음에 무경험 있었죠? 경솔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법적 의무,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번, 무경험, 일반적인 거래 경매 부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되죠? 특정 영역에서 부경험을 말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네요. 답은 간단하게 뽑았었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어느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현전 불균형이 있어야지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래서 3번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별개의 요건이란 거야. 공박 플러스 뭐가 된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는 부재수합이 이것도 무효.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앞으로 소송 제기할 게 빠지 보이니까 이걸 배제하는 특이야. 이것도 무효. 근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것들은 지금 지문 중에서 한두 개 막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기본이 되는 지식들을 외우셔야 돼.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의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목적이다.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경매, 무상계약 두 가지는 어떻다?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거래 과정 속에서 일반 당사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항이고요. 경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너무 내 물건이 너무 낮게 낙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효 주장하면 경매 제도가 남아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증여 같은 경우 이런 건 불공정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것은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표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자, 이런 게 있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 수 있다. 옳은 표현, 패스. 이거 중요치 않고요. 자, 법률행위가 대리인에서 행해진 경우, 이건 것보다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공박, 심리적 원인은 공박도 포함했었고,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4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당시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도 언제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 근데 이것도 그래. 지금 계속 답을 외우셔야 돼. 지금 얘기 자체가 뭐라고요? 공박 플러스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무경험 플러스 어떻다?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을 한다. 그 다음에 무경험은 일반적인 거래 경매 부족을 말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요 기본 구조라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기본 구조. 계속해서 이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을 계속 외우셔야 돼. 기본을 외우셔야 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하려고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일 나요. 해서, 요렇게.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 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관련해서 또 나와 있겠죠. 자, 지금 뭐가 있어? 이게 계약 체결되어 있고 문제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교재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지금 편집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면은 14번 문제 봐야 되나요? 13번 문제 봐야 되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맞다, 이게.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기인할 수도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옳은 표현.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옳은 표현. 3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옳게 구성이 됐고요.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전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자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까 우리 반세적 법률 행위 여부도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래 봤었고요.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객관적 가치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다시 자 25회 때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이 2번인가 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서 거래 과정에서 자,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개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라든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경매라든가 부담 없는 증여 이런 데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런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3번 패스고요. 4번 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 경매 절차에서 끄트머리 가셔야 돼.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몇 개만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인가요? 그래서 네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냈던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지문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공박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뭐라고요?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경험 플러스 어떻다?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럼 살 붙여야 되죠? 공박이라고 하는 거 본인 기준 본인의 심리적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경험은 대리인 관련해서 판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현전 불균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 가치,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되면 무효가 되게 될 텐데 이것과 똑같은 것 이런 것을 적용을 배제하는 게 경매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또 하나 무상계약에서는 어떻다? 바로 이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메모를 할 게 아니라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어제도 메모하고 오늘도 메모하고 백날 메모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불안해도 그냥 계속 오늘 일단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가셔야지 이게 내게 되지. 그 교재에다 백날 그 메모하고 색깔 해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렵기 때문에 메모하고 책 보고 체크하고 언젠가는 내가 또 보리라. 장담컨대 다음에 제가 읊어드릴 때 그때 또 가서 또 누가 메모를 해놨을까 지저분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셨고요. 이제 상대적 무효 중에서 통정 허위 표시라는 주제. 다시 기본 머리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돼. 통정 허위 표시에서 첫 번째 이슈가 제일 많은 거. 선의 제3자 과실 있더라도 다
보호받게 된다. 이때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은닉행위라고 해서 증여, 유효, 매매, 무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각 토픽당 한 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영역이 좀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4개 정도의 이슈만 갖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고 맨날 떨어지고 왜? 욕심 때문에 두려우니까 막 쳐읽어요. 자기 머릿속에 그게 들어갈 줄 알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오늘도 외우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볼까요?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이미 게임 끝났어. 통정 허위 표시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선의의 제3자 어떻다? 보호를 받는다. 선의의 제3자가 누가 돼? 선의의 정이 돼야 되죠? 선의의 정이 돼야 되죠? 병. 선의의 병이 돼야 되죠.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거 뭐 이걸로 끝난 거야. 해서 볼 것도 없어. 자, 갑과 을은 매매 계획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뭔 얘기냐면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오른편이죠. 그 사이에 자 모르는 병이 어떻다?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해서 선인 병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만약 악의라고 한다면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으려면 얘한테서 갑에서 갑에서 을 통정했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병이 악이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 자 5번 병이 선의일지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개소리라니까요. 병은 선이면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과실이 잘못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치 않고 법에서는 선의이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갔었죠. 해서 그냥 이 문제의 결론이 뭐라고? 선의 병은 닥치고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마치 약속인 한 것처럼 항상 선의 병은 과실 있는 이라고 흔들어 주게 됩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약간 흔들어 주는 거야. 과실 있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가야 되죠. 포함되지 않는 게 뭐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여기서는 해당하는 자를 고르시니까 기업과 니은이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제발 부탁하는데 읽어보지 마요. 이거 자 정독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1분 동안 읽을 수가 있을 건지 잘하면 읽을 수도 있을 거야. 두 번째 1분 동안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이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야.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 이게 23회 때 똑같은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하겠지. 설마 이렇게 또 내겠어? 또 내도 어차피 틀려. 똑같은 문제를 내도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70점 내로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뭐가 문제를 바뀔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생각하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계적으로 루틴이라고 루틴. 문제가 아무도 이게 똑같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그 다음 문제 보면서 또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 문제를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 이게 통정. 서로 짜고 산다는 얘기죠. 매매로 가정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럼 답을 미리 외워야 돼. 자, 지금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니까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증여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그럼 뒤에 읽지 마. 힘드니까. 두 개 일단 맞죠? 두 개 맞잖아요. 기역, 니은 들어가 있는 게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잖아. 기역, 니은 들어가 있는 게 5번밖에 없잖아요. 뒤에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을이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하니까 딴 데 팔아도 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뒤에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대가리 좋은 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4개를 다 쳐 읽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2개 맞추고 그냥 뭐 그 밑에 딱 보고 나서 답 5번 이렇게 가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지. 왜 디귿번이 맞냐면 뭘 디귿번이 맞고 말고 리을번이 맞고 말고를 따져볼 실력이 없다고. 그냥 그것만 외우면 돼. 뭐라고? 매매, 무효, 증여, 유효.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 30회 때 그 문제가 29회 때 나오고 30회 때 또 한 번 나와. 통정, 허위 표시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요. 서로 짜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패스, 안 좋아. 지금 우리가 외웠던 주제 아니야.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은 답이 안 돼. 틀리든 맞든. 2번 질문,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모르는 거야. 더 좋아. 채권자, 취소권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다고. 알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걸 하나 5개를 다 머릿속에 쳐넣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학기론에 경제론이 나간다고. 머리 귀하게 다뤄야 돼. 쓸데없는 걸 집어넣으면 안 돼. 3번째,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틀렸죠? 네, 증여는 유효, 매매는 유효. 다시 거꾸로.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봐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29회 때 매매 무효, 증여 유효 나왔죠. 30회 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걸 구성을 한다고요. 다른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냥 다른 거 모르겠어.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일단 3번은 답을 너무나 쉽게 준다고. 그러니까 답이라도 똑바로 외우라고.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이런 것들 디귿번 리을번 막 분석하면서 일 없이 막 감동 먹어. 그렇구나 해서 삽질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1분 실질적으로 30초 안에 20초 3초 안에 풀 수 있어야 그게 내 문제가 된다고요. 그 생각들을 못해 다들. 그냥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모르나 몇십 년 같이 살았으면서 못 외운다고.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외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각 포인트가 벌써 몇 개씩 되니까. 통정의 표시만 하더라도 지금 선의 제3자, 본인과 수익자 포함되지 않는다. 선의 제3자, 과실이 있더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매매, 무효, 증여, 유효. 이렇게만 외우더라도 이게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내 실력이라고요. 뭐 읽어보고 난리야, 그냥. 30회 똑같이 문제 뽑아냈잖아요. 나머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주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악한다. 해서 제3자의 의미, 선의 제3자의 의미 중에서 먼저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에 따른 법률행위, 요거의 후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식의 취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점점점 선의로 다뤄진다 해서 여기서는 손도 절대 안 돼서는 안 되는 게 5번 지문이죠. 파산관제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까 그 문제 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이거 할 때 맨날 나온 게 농지, 공무원, 법령에 따른 착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판례 사례를 끌고 들으면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라고. 이 지문은 지금 처음 나온 지문이야. 그래서 나중에 예상문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장난칠 문제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기초에 튼실하셔야 돼.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답은 겁나 쉬워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통정허위 표시라는 주제가 뜨게 되면 첫 번째, 선의 제3자,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는다. 이때 선의 제3자의 범죄에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바로 매매 무효, 증여 유효. 이렇게 기본 세팅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1분 안에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스톱. 답을 또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일괄사직 하나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비진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무효. 세 번째 비진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 준용하는 것이
대리인 대리권 남용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얘기. 즉 대리권 남용에 있어서 피의진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세 가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끄트머리 피의진의 의사 표시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일괄사직 들어가야 되죠. 아, 외운 게 하나밖에 없잖아. 2개 외웠으면 헷갈리기라서 하지. 딸락 하나 외웠다고 비진의 의사 표시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일괄사직. 없죠? 1번 틀린 표. 넘어가는 거야.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외운 걸 봐야 돼. 외운 거. 그래서 가능하면 뒤를 보셔야 돼.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멘붕이 와버려. 모르면 다시 읽어봐. 뭐야, 모르는 걸 또 읽으면 또 안 하고 절대 모르지. 그죠?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일괄사직.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계속 바뀌면서 들어갈 거라고. 뭔지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괄사직 하나만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외워져 있으니까 어떤 이상한 지문이 뜨든 말든 개의치 않고 딱딱 바로 찍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암기가 덜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게 뒤에서부터 읽는 훈련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2번 모르겠고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 의사표시는 끄트머리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몰랐고 알 수 없을 때 이걸 우리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되겠고요. 끄트머리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괄사직 나와 있죠. 오른편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농담을 한 거야. 비진 의사표시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장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걸 입증해 보이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다?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 근데 이 문제도 그래. 지문을 절대 다 또박또박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학원에서 기출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문을 다 소화하시려고 욕심 부리시거든요. 공부 좀 되면 더해요. 그냥 나머지 지문 약한 거 한 개씩 전문용어로 삽질되겠습니다. 본수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냥 항상 기본적인 지식 몇 개를 갖고 찍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간단히 갔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진연 의사표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일단 뒤를 한번 쭉 볼까요? 자, 1번 모르겠고 2번 취소할 수 있다. 3번 대리인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결정한다. 4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1번 지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명드렸어요. 기본 강의 할 때. 근데 지금 봐봤자 기억도 안 나요. 두 번째 지문. 이 끄트머리 봐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스톱.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나와야 되죠? 뒤를 보는 이유는 취소라는 키워드를 외웠을 때 앞에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비진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무효나 유효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 비진의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떻다? 무효.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질문.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과 관련해서 을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 사람이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는 사안에서 이게 을이 농담을 잘하십니다. 1억짜리 물건인데 야 1,000원에 나한테 사라고 이렇게 해서 또 농담을 하니까 누가 좋아 진짜 1,000원에 사려고 계약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거가 매도인난다. 매수인난데 병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효냐 무효냐라고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이 농담이라는 사실,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건 무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농담을 한 그놈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게 될 것. 별로 중요치 않네요. 진연 의사 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된 경우에 자, 그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연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해서 거의 안 나오죠. 선의 제3자에게는 주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고요. 한 3개 정도만 지문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뒤를 보셔야 돼. 앞을 보면 당하게 됩니다. 앞을 보면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5회 10번 문제 관련해서 볼까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 소위 이제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추인할 수 있었고요. 절대적 무효, 효력 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어떻다?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쉬웠던 거,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어떻다?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리을번 통정 허위 표시는 이건 상대적 무효죠. 그래서 이건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 지금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건 리을번은 다 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냐 기억 디귿이냐 이 싸움으로 가야 될 테고 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이건 뭐가 돼요? 바로 추인,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다? 이게 유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과 약간 다른 개념인데 하여튼 기억 디귿 두 가지는 어떻다?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좀 오래전 문제잖아요. 요즘에 잘 내지 않는 패턴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는 대부분이 추인하게 되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장래대에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요게 출제 이슈.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24회 때 나왔던 질문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겁나 중요하죠. 자, 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가 추인하게 되면 그때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가 아니라고 애초에 어떤 법률행위가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서 추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특별히 이때부터 이게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 부른다. 그러면 자 유효가 되는 시점은 이 시점, 추인했을 시점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유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대에서 어떻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이게 이제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처음에는 효력이 없다고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해서 요거 1번을 틀리게 뽑았나요? 2번 지문을 가서 보게 되면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 상태에서 다시 추인해서 되살릴 수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죠. 계약 내용이 X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일단 뭘 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되죠. 이걸 다시 1억이라도 팔고 싶어서 추인하게 될 수가 있다. 추인하면 어떻다? 다시 유효가 되게 된다.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3번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4번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통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전환될 수 있다 해서 이게 민법 138조 얘기인데 큰 의미 없어요. 자, 여기서는 모든 문제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위 장래효라고 하는 거. 지금 나머지 문제가 세 문제 나오니 다 똑같아. 모든 문제가 그냥 그 얘기로 다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인 한때부터 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검토 드릴 문제. 법률행위 무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효 얘기 나오면 아예 그냥 훈련하십시다. 무효 나오면 무조건 뭘 뽑더라? 추인을 뽑게 되더라.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건 확률상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추인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효에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거든. 추인해야지 어떻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무효 나오면 항상 무슨 문제? 추인. 추인하면 뭐가 된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인 경우 무효인이 전원의 법리가 적용됐을 때 몇 개 질문 보셨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된다. 자,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포인트 추인한 경우 나와 있죠? 추인 나와 있죠? 하여튼 법률행위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나오면 거의 다 추인이 포인트라고 추인이라고 하는 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틀렸죠?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어떻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계약을 체결한 때는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고 추인한 때부터 어떻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 가담 나와 있죠? 그럼 103조 2번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 가담 무효가 되게 되면 이때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신경 꺼요. 그냥 약속하십시다. 무효 얘기 나오면은 항상 추인이란 얘기를 끌고 와야 되고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냥 공식처럼 가십시다. 지금 하나, 둘, 세 문제 정도가 이슈가 되는데 7년 동안 세 문제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공식처럼 접근을 하셔야 돼.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검토해보게 되면 무효와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취소를 먼저 공부하셨는데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 내 행사가 돼야 된다. 맞죠? 추삼 한십. 그래서 제척기간 도구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2번, 3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한 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맞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자,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 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라고 해서 이제 잘 모르겠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저거지. 계약의 무권 대리를 더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갑이 본인이 되겠습니다. 갑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무권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이걸 병한테 자신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무권리자가 갑의 이름,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이때 갑이 추인하게 되면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니까 유효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일단 비우고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게 같이 3번, 5번 가는 건데 이 문제는 자, 아예 판례 하나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매번 나오는 판례이고요. 이 문제 답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답이 되는 그런 주제예요. 해서 보게 되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 소유권 딴 사람 중간에게 갑이 이거 팔아먹어도 다시 꼭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을 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둘이서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리가 됐다. 그런데 이 부동산, 지금 X 부동산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된 상태. 이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가등기가 되고 중간에 합의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5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갑이 이 부동산을 새롭게, 자, 을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병한테 다시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가등기가 있으니까 을 명의의 가등기를 병 명의로 가등기의 이전 등기를 6월 1일 날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병이 가등기,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6월 1일 날 취득한다.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자,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 자, 이렇게 가야 되죠.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은, 자, 추인이 있을 때, 그때부터 어떻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법률 구조고요. 이게 판례로 구성이 되면 가등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소급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 있는 시점부터 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해서 아예 답을 외우십시다. 무효인 가등기 바로 뭐라고요? 장래효 이렇게 외우시면 돼.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효인 가등기 유용하기로 전제하면 어떻다? 이것은 장래효. 이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이게 23회 때인가도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자,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한 때부터 어떻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 잡아야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냐? 무효인 가등기 어떻다? 자,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근데 얘는 두 번 더 나올 때마다 소급해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도 상당히 어렵고 아예 답을 통째로 외우는 게 하나의 방법.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관련해서 보셨고,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